현재 시각 12시 3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커먼라디오 김도연입니다. 전라북도의 2022년 올 한 해를 커먼라디오가 분야별로 하나하나 정리해드립니다. 전라북도 2022년 총결산 시리즈, 오늘 결산할 분야는 사회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올 한 해 전국을 뜨겁게 한 사회 사건 사고들이 많았죠. 2022년 전라북도의 사회 분야 지금부터 결산봅니다. 커먼라디오 오늘 방송도 전북 CBS 노컷뉴스 유튜브 채널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사건건 코너에서 매주 사건을 들려줬던 CBS 노컷뉴스 송승민 기자 지금 자리했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주 만났어요. 맞습니다. 네, 사회 분야에서 다룰 이야기는 우리 커먼라디오 사사건건에서도 한 번씩은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사건, 그 첫 번째로 송 기자는 어떤 걸 꼽았나요? 네, 크게 중요 사건 사고로 하면 뭐 살인, 성범죄, 경제범죄 등을 이제 크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첫 번째로 살인, 이제 영아 살해 사건을 꼽았습니다. 그 낙태약을 먹고 조산한 갓난 아이를 죽게 한 사건입니다. 그 올해 초 덕진구의 한 자택의 화장실에서 친모 27살 A 씨가 임신 중절약, 낙태약을 먹고 임신 31주 만에 변기 위에서 조산했는데 A 씨 신생아를 구하기는커녕 변기물에 방치했습니다. 네,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조산한 신생아는 의료진의 이제 관찰이나 진료가 이제 필수일 텐데 그걸 떠나서 네. 친부는 어디 있었죠? 네, 친부 43살 B 씨 신생아가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즉시 119 등에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집안에 있진 않았고 밖에 있었습니다. 밖에 있고 자신의 이제 친모가 이제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귀가하는 길에 신생아가 변기물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내가 갈 때는 조금만 기다려봐라 라는 등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가 지나서 집에 도착해서 119에 신고를 했는데 좀 늦은 시간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살아 있었는데 골든타임이 지났는지 병원에 가서 숨졌습니다. 그렇죠. 친부한테 알린 시간이 있을 거고 네, 친부가 도착한 시간이 있을 테니까 뭐 30분은 훨씬 지났을 거예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사망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계속 안타까워요. 특히 아이가 사망한 사건은 이제 저도 엄마다 보니까 네. 이런 사건은 참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 형량이 좀 낮게 나왔어요. 일반 살인하고 다르게. 맞습니다. 의율된 죄명 영아 살해죄, 그러니까 즉 살인죄입니다. 근데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그 영아 살해죄는 집행유예까지 감경이 가능한데요. 출산으로 인한 생모의 흥분 상태와 비정상적 심리 상태가 감경의 근거입니다. 이 사건 재판부 또한 분만 직후 신체적, 정신적으로 친모가 불안정한 상태였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친부에게도 늦게나마 112 신고를 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네, 피해자랑 합의도 못하잖아요. 피해자가 사망해서.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A 씨가 임신 중절약을 이미 먹었으면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을 의사가 강한데 네, 맞습니다. 이 분만 직후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을까 과연?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송 기자가 영아 살해와 영아 유기죄 관련된 범죄 폐지하자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네. 이렇게 언급한 기억이 나요. 네, 당시에도 영아 살해죄, 영아 유기죄 그 법의 도입 근거가 전란이나 아니면 이제 식민 지배 후에 국가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여성들을 그렇죠.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법인데 지금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으니까 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법이 아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법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형법 바뀌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네. 그 왜 강간 같은 경우도 비동의 간음죄 네, 이거 신설하자고 한 얘기가 언제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아직도 뭐 소식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 곁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서 검찰이 이 부부한테 낙태약을 판매한 그 사람에 대한 수사도 지시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친모는 사실 낙태약을 먹고 싶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 드러난 사실로는 어. 친부가 이제 가정이 너무 힘드니 아이를 낳지 말자면서 낙태약을 구입해서 이제 친모에게 먹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친부가 제 기억에는 이전에도 낙태약 몇 번 먹이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산을 한번 했고요. 낙태약을 먹어서 직전에 네. 재판 과정에 드러난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이 낙태약을 구입한 경로를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중국에서 낙태약을 들여와 판매한 29살 이제 배송책이 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이 약사법 위반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낙태약은 이제 약사가 처방을 해야 되는 거니까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요. 이 배송책 주거지에서 1억 원 상당의 낙태약이 보관되고 있는 걸 조사됐고요. 예, 그래서 이 아마 재판 받고 있습니다. 이 낙태약 사건도. 29살이 돈이 어디서 나서 1억 원 상당의 낙태약을 보관하고 판매를 했는지 참.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은 유명 프로파일러의 성범죄 의혹 사건이 있습니다. 네, 저 맞습니다. 이거 오늘 기사에도 나왔어요. 오늘 나왔나요? 유명 이 프로파일러가 가스라이팅 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오늘도 봤거든요. 이 사람 이 프로파일러가 각종 예능 프로와 시사 프로에도 나왔고 네.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다고 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던 사건 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네, 관심을 받았는데 이 전북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피경이 이 드라마에도 출연했습니다. 피경위가 성범죄를 일삼고 비공인 학술 단체를 운영하며 자격증을 남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이게 비공인 학술 단체가 이제 최면 등을 공부하는 학술 단체인가 봐요. 근데 이 운영한 최면 학술 단체에서 회원들이 성폭행과 성희롱이 있었다며 검찰에 피경위를 고소했습니다. 이 학술 단체 이사 그리고 네. 현직 프로파일러 이런 지위를 이용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네. 이런 의심을 받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네. 기사에도 나오겠죠, 네, 그렇죠? 피경위의 성범죄 의혹의 지인은 사실 지금 미궁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피경위가 무고죄로 피해자들을 역고소한 상황이거든요. 이 진짜 대단한 분이시네요. 네. 보통 저희 성범죄 같은 경우는 무고죄로 하면 더 큰 폭풍을 맞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무고죄로 고소하는 그런 경솔한 행동은 하지 않거든요. 네. 이 피경위는 성폭행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좀 놀라실 것 같은데 네. 제가 미궁에 빠졌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미궁에 빠졌죠. 그 피경위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합의된 성관계였으며 여성들은 성폭행 사실이 없다면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과의 SNS 대화 내용,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메신저 네. 네,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제가 이 메신저 내용을 봤는데 미궁에 빠졌습니다. 미궁에 빠진. 네, 모텔에서 술 한 잔 마시고 블랙아웃 됐고 정신을 차렸을 때 가해자가 옷을 벗겨 밀쳐냈다며 수차례 모텔로 불렀으며 휴대전화기 복구를 막는 어플리케이션 설치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정면 반박하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너무 궁금하다. 네, 이 여성들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 이 여성들 전부와 내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요 피고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 아니지. 미궁에 빠졌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간에 이제 피경위. 피해자가 내연 네네. 관계를 숨기고자 자신에게 요구를 했다. 휴대전화에 안티 포렌식 앱을 설치해 달라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피경위가 네, 그 피해자가 오히려 네, 나에게 내연 관계인 거 들키면 안 된다. 되니까 네. 내 휴대전화에 안티 포렌식 앱을 설치해줘. 네, 이렇게 요구했다고요? 네. 그래서 둘이서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톡 내용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네. 그 논문 대필 지시 의혹도 있었는데 이것도 강력하게 이제 반박했어요. 데이터나 논문에 사용한 자료들은 자기가 직접 수집했으며 대필 의혹을 제기한 여성은 논문을 작성할 전문성과 이해도가 부족한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미궁에 빠졌기 때문에 네. 일단 수사가 좀 확실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재판까지 봐야지만이 맞습니다. 좀 실체적 진실에 다가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 기자 어떤 사건 얘기할 거예요? 네, 앞서 정치 분야에서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다뤄졌을 텐데요. 핫합니다. 맞습니다. 이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제외하고 이스타항공 배임 횡령 사건과 업무방해 그리고 타이스타젯 이렇게 이상직 의원에게 세 가지의 사건이 물려 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오늘 방송 다 하겠는데요? 네, 사실 이상직 전 의원으로 다 할까 하다가 진짜 다 할 수 네, 있어. 그래도 네, 맞아요. 네, 큰 형사 사건이 두 개가 있어서 네. 섞었습니다. 이 전 의원이 500억 원대 배임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1심에서도 징역 6년을 받았는데 이번 달에 있었던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 그룹의 총수인 이 전 의원이 기업을 사유화해 주주와 채권자, 직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건들 그 형량 보면 징역 6년은 싸게 받은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싸게 받은 겁니다. 500억 원이면 진짜 싸게 받은 거지. 네, 추징도 없거든요. 추징도 없어요? 네, 대박이다.
네, 이스타항공 잡음은 지난해 동안 진짜 끊이질 않았습니다. 네, 한창 배임행령 사건이 재판 중일 때 이제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이 터졌는데 이때 이상직 국회의원이 그 깜빵 그러니까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렸어요. 깜빵. 네. 배임행령 사건 때 구속이 한 차례 됐다가 보석 풀려났고요. 그렇죠. 1심에서 법정 구속당 징역 6년에 법정 구속당하면서 한 번 더 구속됐다가 다시 한 번 보석 풀려났고 와. 그래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 사건으로 다시 한 번 구속되는 그러니까 학교를 들락날락거렸다. 이분은 네. 전주지방법원 역사에 남을 뿐이에요. 네. 전주교도소 역사에 남을 네, 진짜 분입니다. 역사에 남을 뿐이야. 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채용 과정에서 147명을 합격 처리하도록 부정한 지시를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147명 엄청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범행일 수 있는 게 불행 중 다행인 게 부조종사가 있어요. 이 네네. 147명 중에 그러니까 지상직, 그다음에 스튜어디스직, 그다음에 부조종직 이렇게 세 그렇지, 가지가 그렇지. 있는데 네. 지상직이랑 스튜어디스 같은 경우에는 부정 채용 지시를 한 분들이 지시를 받은 분들, 그러니까 청탁을 있었던 분들이 이제 입사한 경우가 있는데 네. 불행 중 다행으로 조종사 중에는 없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사람의 네. 생명을 불행 중 다행입니다. 아, 근데 이게 또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뭐야, 진짜 답답합니다. 네. 이 전 의원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타이 이스타젯 배임행령 사건. 네, 타이 이스타젯이라고 해서 이름부터가 지금 이스타항공과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그래서 관련 없다잖아요. 네, 그 계열사라고 의심을 받았는데 이 전 네. 의원 부인했어요. 근데 로고 같이 쓰고 사명도 이스타 같이 쓰고 이 전 의원의 실소유라는 의혹을 받았던 태국에 있는 그 항공업체가 아니라 티켓 총판 업체입니다. 항공 티켓. 네, 티켓 총판 업체가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2월 정도에 이 티켓 총판 업체가 생기는데 이 이스타젯 재무제표에 갑자기 65억 원이 빵 생깁니다. 타이 이스타젯의 네. 재무제표에. 네. 그래서 근데 이스타항공의 재무제표에는 타이 그 바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원, 네. 타이로 하면 바트가 타이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타이 돈으로 된 외상 매출금 70억 원이 생겨납니다. 아 잠깐. 아 그래요. 네. 그럼 이걸 지금 이 재무제표 양 회사의 재무제표만 보면 이스타항공 돈이 타이 이스타젯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게 불거진 이유도 이스타항공이 그 코로나19 때 망하면서 그다음에 이상직 의원이 배임행령 이스타항공 배임행령으로 이제 재판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스타항공이 망했잖아요. 네네. 부도 상태에 직전까지 그렇죠, 갔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그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재무제표를 까게 됐거든요. 아. 그때 이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실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19 아니었으면 이스타항공의 배임행령, 타이사즈 배임행령 이게 사실 밝혀지지 않았을 수 있었던 사건이죠. 이스타항공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영만 됐더라면 네, 이걸로는 그렇죠. 네, 형사처벌 안 받았을 텐데. 네, 이런 모든 경제범죄, 이상직 의원의 경제범죄가 코로나19 아니었으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직 전 의원이 그렇게 배임행령만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타이이스타는 아니지. 이스타항공이 그렇게 부도 직전까지 몰리진 않았을 수도 그렇죠. 있지 그 않았어요? 논리도 성립이 가능한 겁니다. 코로나19 때도 네. 이스타항공이 500억 원대 배임령이 없었다면은 건실한 중견 기업으로 버틸 수도 버틸 수 있었을 있었죠. 거예요. 네, 네, 왜냐면은 지금 뭐 많은 저가 항공사들이 지금 다 망한 거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그리고 이스타항공이 굉장히 잘 나갔었어요. 맞습니다. 중국항 네. 비행기가 많아가지고 엄청 잘 나갔죠. 건실한 항공사다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증거가 태국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시한부 기소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봐주기 아니냐라는 의혹이 이거는 진짜 문제 있다. 나왔었는데 최근 근데 검찰이 이달 초쯤 압수수색을 단행하면 사건을 다시 개시했어요. 왜 증거가 태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까? 제가 추측하기로는 증거를 확보하는 시간도 필요했겠지만은 수사를 더 탄탄히 할 뭐 그런 수사를 좀 더 하고 싶었던 뭐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좋게 네. 좋게. 네, 좋게 좋게. 좋은 게 좋은 거죠. 네. 또 근데- 타이스타젯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취업을 했다. 이런 의혹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건인데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타이스타젯에서 티켓 총판 업체 태국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오. 그래서 마치 대가성, 그러니까 이상직 전 의원의 어떠한 대가, 제3자 뇌물 이런 느낌으로 타이스타젯의 사위를 채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깊게 불었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취업을 했을 당시에 이 전 의원 약간 그 비슷한 시기에 이 사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네. 사장, 네.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데 냄새가 나는데 약간 이런 얘기를. 저희 기자들도 굉장히 이상하다 생각하는 게 이제 대통령 사위 전 대통령 전 대통령인데 그렇죠. 대통령 사위면 청와대 특별 이제 관리 명단에 속해 있는데 그렇죠. 그런 일거수일투족을. 네, 그런 사람을 타이스타젯 같은 곳에 채용을 시킨다?
왜 거기에 채용을 시켰을까? 지금도 이 의심은 왜 그렇게 했을까? 네. 페이퍼 컴퍼니 대통령 사위가 취업하는 이상한 어. 그림입니다. 이렇게 타이스타젯은 정치권에 관심이 뜨거운 사건입니다. 또 우리 지역과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관심이 많죠. 송 기자 계속 취재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올 한 해 전국적인 관심을 가진 전북의 사회부 사건을 돌아봤습니다. 송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전라북도의 2022년 올 한 해를 커먼 라디오가 분야별로 하나하나 정리해드리는 시간, 전라북도 2022년 총결산 시리즈, 오늘은 사회 분야를 결산해봤습니다.